네, 부동산 호재로 인식되는 GTX. 예. 네, 정부가 이제 빠르게 착공한다고 합니다. 예, 이제 막 조기 착공 얘기가 나오고 있죠. 네, 예. 그럼 곧 할 수 있는 겁니까? 이거 믿어도 되는 겁니까? 거짓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머니방위 대의 머니맨 홍준영 기자. 임대뱅 기대성 기자입니다. 머니맨님 오늘 네. 오실 때 대중교통 이용하셨나요? 저는 사실 대중교통 많이 이용하죠. 제가 아무래도 그 경기 남부권에 살다 보니까 네. 대중교통을 이용 안 할 수가 없거든요. 이 거리가 엄청 먼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한다 하더라도. 서울 외곽이나 네. 수도권 지역에서 네. 이쪽 출퇴근하시는 분들은 네. 좀 되게 힘드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좀 이렇게 대중교통을 지금 이야기하는 이유가 네. 오늘의 주제가 이제 그 GTX, 뭐 수도권 광역 급행철도죠. GTX를 사실 많이 다뤘었잖아요. 네네. 네, 저희가 왕수편에서 GTX B 노선을 이야기했었고, 네네. 제가 대선 후보 공약했을 때도 GTX를 다뤘었고, 네. 그리고 또 진접선 얘기할 때도 제가 다뤘었는데, 저희가 또 다시 이렇게 다루게 되는 어떤 그런 이유가 또 있는 건가요? 새로운 정부 들어서도 네. 뭐 GTX 언제 개통하겠다 뭐 엄청 말이 많았잖아요. 특히 뭐 요즘 같은 경우에는 좀 조기 착공, 좀 네. 빠르게 지금 푸시하고 있는 상황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네네. 맞는 건가요? 원희룡 장관이죠. 원희룡 장관한테 최대한 땡길 수 있는 거 땡겨라. 예, 좀 시기를 앞당겨서 그 수도권 시민분들을 그 출퇴근 지옥에서 빨리 빼내라. 이런 특명을 내렸었거든요. 수도권 GTX는 기존 노선의 적기 완공과 신규 노선 계획에 총 6,730억 원을 투자하고 조성하겠습니다. 사실 뭐 원희룡 뭐 장관 입장에서도 이게 좀 임기 내에 좀 완성이 되고 이러면은 또 본인의 업적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예. 그런 측면에서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이게 생각보다 좀 쉽지가 않은가 봐요. 예, 이게 지금 뭐 노선들마다 네. 다 이슈가 있어가지고 노선들마다. 예. 네. 그래서 그 개통 일정이 이제 맨날 바뀌니까 네. 맨날 이제 미뤄지고 이러니까 네. 그 시기를 잘 저도 아. 헷갈리더라고요. 그래서 예. 오늘 한번 GTX를 한번 점검해 보자. 오늘은 좀 그 GTX의 지금 현재 상황과 각 노선에서 벌어지고 있는 논란들 네. 언제 개통이 진짜 좀 이루어질지 한번 네. 예상을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궁금합니다. 예.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네. GTX 개통 시기 대해부입니다. 네, 임대리님. 그 알파벳 순서대로 가죠. 네. 네네. GTX A 노선 지금 네. 어떻게 되고 있는 상황입니까? 지금 세 개 노선이죠. 세 개 노선 중에 사업 속도가 제일 빠릅니다. 이게 제일 빠르고 그리고 유일하게 공사가 진행 중인 그런 노선입니다. 네, A 노선 좀 약간 잠시 설명드리자면은 네네. 이게 파주에서 시작되더라고요. 네네. 네, 근데 파주가 사실 교통 불모지로 이렇게 이야기가 많이 됐었는데, 이런 파주에서부터 서울역, 삼성역, 그리고 뭐 이게 뭐 성남, 그다음에 뭐 용인, 동탄 이렇게 서북 쪽에서 동남쪽으로 이렇게 사선으로 이어진 이런 네네. 노선이더라고요. 네. 파주 사람 입장에서는 핵심 지역을 이용할 수 있는 네. 그런 노선이 되는데, 그렇죠. 예. 이게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 건가요? 예, 지금 일단 A 노선은 네. 2024년 6월에 개통이 계획돼 있습니다. 2024년 6월. 예. 네. 그리고 지금 이제 공정률은 이 구간이 민자랑 재정이랑 이렇게 나누는데 네. 일단 민자는 40% 정도. 민자 40. 예, 그리고 재정은 55% 정도 이제 공정률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건 8월 기준이고요. 8월 네. 기준으로 해서 민자가 40%대, 뭐 재정으로 이렇게 넣어서 하는 거는 50%. 네네, 좀 늦어진 건데 그래도 다행스러운 거는 정부에서 네. 계획한 게 2024년 아까 6월 개통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 공정률에는 좀 따라가고 있다. 계획된 공정률. 계획대로. 네. 네. 그럼 완전 그렇게 완성되는 것도 2024년으로 보면 되는 건가요? 정부에서도 뭐 빨리 앞당기겠다. 네, 2024년 상반기에는 개통이 네. 이루어지도록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게 좀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되겠네요. 이게 항상 쉽게 가는 법이 없긴 하더라고요. 그렇죠. 예, 네. 특히 이 철도 사업이고 수조 원이 들어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네. 이제 변수가 많을 수밖에 없는데요. 네. 개통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네. 반쪽짜리 개통 이런 얘기가 있어요. 2024년에 개통이 된다면 반쪽짜리가 될 수 있다는 네네. 왜냐면은 네. 이 구간이 수서 동탄 구간이 이제 될 확률이 지금 높은 상황이거든요. 좀 정리를 하자면 파주에서부터 이렇게 내려온 거는 이미 뚫으면서 공사를 하고 있는 중인 거고, 네네. 네. 근데 개통은 이 수서랑 동탄까지만 연결될 수 있다. 그러니까 파주에서 동탄으로 연결되는 완전 개통은 그러면은 언제쯤으로 좀 보세요? 이 시기를 좀 가늠하기가 쉽지 않아요. 이 삼성역에 지금 네. 복합 환승센터를 계획을 하고 있어요. 이게 완공이 돼야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가 있는데 착공 계획이 지금 안 나와 있는 상태. 수립이 안 돼 있는. 네네. 삼성역이 문제네요. 예, 거기 이제 복합 환승센터 이제 이쪽에 이제 GTX A 노선이랑 C 노선 그리고 위례 신사선 네. 여기다가 뭐 지하철 2호선, 9호선 네. 네, 이게 이제 복합적으로 환승이 가능하도록 계획이 돼 있거든요. 그럼 삼성역은 지하 한 1km를 뚫어야 되는 건가? 정말 많이 뚫어야겠네요. 네네. 그럼 되게 이제 복잡해지겠네요. 복잡하다 네. 보니까 지금 계획들이 좀 지연이 되고 있는데 지금 아까 신호선 지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신호선은 또 개통 일정이 네. 2028년도로 돼 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어차피 맞춰지니까 지금 논란이 안 되는 거고 네. A 노선은 2024년 6월에 개통한다고 했는데 완전 개통이 아니네? 예, 논란이 되고 있는 거죠. 수서 동탄 구간이 언제 개통을 할 것이냐? 네. 한 2024년 상반기부터 네. 이제 개통이 가능할 것으로 이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있어요. 무정차 통과. 이제 삼성역이 이제 가로막히잖아요. 네. 완전 완공되기 전에 네. 그냥 선로 만들어서 이렇게 왔다 갔다만 하자. 그럼 파주 운정 사시는 분들이 이렇게 뭐 바로 동탄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실 수 있잖아요. 네. 국감에서도 좀 지적을 했더라고요. 뭐 완공할 때까지 좀 기다리지 말고 좀 무정차 그냥 통과라도 해서 왔다 갔다 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겠냐. 자동차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도 계획된 것보다 좀 늦어질 수 있다. 구색이 갖춰져야 열차도 왔다 갔다 할 텐데 진짜 많이 늦어지면 네. 뭐 2026년 말 아니면 2027년 초 이 정도는 돼야 무정차 통과를 할 수 있다. 이런 가치가 나옵니다. 네. 네, 인대님. 네. 그럼 이제 네. 비노선 설명 잠시 간략하게 해주시면. 네, 비소선은 이제 인천 송도에서 네. 뭐 용산, 상봉 거쳐서 이제 남양주, 마석 이렇게 이어지는 노선입니다. 2024년 상반기에 착공이 목표고 2030년 개통 예,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원희룡 장관이 네. 빨리 비노선을 좀 착공하겠다는 의지가 좀 강해서 2024년 상반기에 네. 예, 어떻게든 네. 착공을 시키겠다. 예, A 노선도 착공을 들어갔었는데 네. 공사가 좀 늦어지면서 예, 계속 개통 일정이 미뤄졌죠. 최근에 이제 사업자를 이제 계속 구했는데 네. 그 건설사들이 좀 참여하기를 꺼려했다. 그 말인즉슨 사업성이 좀 떨어진다고 좀 봐야 되는데. 네네. 작년 8월부터 사업자 모집을 한 3번을 했어요. 근데 다 유찰이 됐어요. 예. 경쟁 입찰로 해야 되는데 한계 건설사들만 이제 참가하다 보니까 재정 구간 그 사업자 선정 작업에서 네. 지금 세 차례 이제 유찰이 되니까 네. 계속 일정이 연기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죠. 작년 8월에 사업자 이제 딱 선정을 하고 나서 네. 지금 다음 프로세스를 진행하면 되는데 이게 안 되다 보니까 뭐 언론에서도 그렇고 네. 이제 시장에서도 그렇고 국토부 뭐 하냐 막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국토부가 그 지난 7일이죠. 요거를 경쟁 입찰 대신 네. 수의 계약으로 하는 걸로 좀 가닥을 잡았거든요. 그럼 좀 빨리 선정이 빨리 진행될 수 있겠네요. 네네. 그래서 이렇게 사업자가 선정이 되면 네. 일단 다음 프로세스를 진행하면 될 것 같고요. 여기는 일단 지금 공사가 진행이 되고 네. 뭐 이렇게 해야 다음 순서가 좀 저희가 가늠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지금은 네. 사업자 선정을 하고 있다. 사업자 선정 과정이다. 네, 네. 그 과정에 있다. 네, 이제 그러면은 A, B 했으니까 이제 C 차례인데 네. 신호선 한번 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죠. 네, 신호선은 이제 양주 덕정에서 삼성역 지나고 네. 그리고 과천역 지나고 그리고 수원까지 이어지는 노선입니다. 근데 신호선 되게 이야기가 많다고 들었는데 네, 어떤 좀 맞습니다.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나요? 여기가 좀 잡음이 가장 많은 지역인데요. 이건 그래서 잡음이 많은 지역. 네네. 네. 그 지역 민원이 특히 좀 많아요. 이쪽 신호선은 네. 이제 지역 민원 때문에 이렇게 개통 일정도 원래 2026년이었어요. 개통 일정 2026년. 네. 지금은 2028년으로 이제 꽤 많이 미뤄졌습니다. 밀렸네요. 네. 사실은 뭐 이 교통이 개선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역마다의 어떤 민원이 좀 해결돼야 이게 사실 좀 같이 좋은 거잖아요. 예, 네. 지금 신호선이 네. 요 삼성역 양재역 구간에서 네. 음마 아파트 아시죠? 음마 아파트 너무 잘 알네요. 네네. 많이 들어봤죠. 예, 그 네. 강남 음마 아파트를 끼고 이제 직각으로 이렇게 꺾어지는 그런 노선입니다. 좀 생각해 보시면은 네. 이제 내가 사는 밑에 이 고속철도가 들어온다. 약간은 좀 불안할 것 같긴 해요. 진동이 아무래도 좀 이 건축물이나 이런 데 좀 약간 전달되지 않을까? 예. 약간 그런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예. 네. 현대건설 측이나 네. 건설업계 쪽에서는 네. 지하 4, 50m를 이제 뚫기 때문에 네.
그렇게 위험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는 하고 있는데 네. 지금 음마 아파트 주민분들은 네. 이제 그렇게 생각을 안 하시죠. 노선을 바꿔야 된다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건가요? 아니면은 어떤 그 지하를 더 깊게 파달라는 그런 내용인 건가요? 이제 음마 아파트가 70년대에 지어졌거든요. 네. 예, 그리고 거기가 좀 늪지대였대요 옛날에. 예. 그러니까 좀 안전상 문제가 있을 것 같다. 네. 이제 이런 입장이시죠. 뭐 타협할 수 있는 부분이 좀 있을까요? 일단은 네. 국토부에서 좀 음마 아파트를 우회하는 노선을 한번 좀 만들어 봐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현대건설에서 음마 아파트 그 우회 노선을 국토부에 네. 지난달에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네. 그러면 이게 통과될지 여부는 그러면은 국토부에서 결정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은 그런 민원인들과의 어떤 이야기가 돼야 되는 건가요? 뭐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일단은 지금 현대건설이 제출한 네. 우회 노선 네. 이 좀 얘기가 많아요. 아, 근데 여기 민감한 거다 보니 지금 좀 외부 노출이 안 된 상태인데 네. 떠도는 얘기를 제가 이제 말씀드리면은 네. 양재역을 지나서 네. 매봉선을 통과해가지고 네. 강남군의 주요 아파트 단지를 우회하는 아, 예, 그런 방안이 또 하나 있고 완전 우회인 거네요. 네 우회에서 다른 아파트를 이제 지나가는 아, 다른 거고요. 아파트를 지나가는 예, 거기 또 민원이 또 나올 가능성이. 예. 그리고 또 노선이 음마 아파트 인근 소규모 아파트 단지의 정원 밑에도 지나갈 거다. 네, 이런 얘기가 있고 네. 국토부에서 그냥 기존 노선이 네. 지금 최적이다 이렇게 판단한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안 바뀌겠죠. 아, 그 세 가지 안이 있는 거네요. 우회 노선이 만약에 다른 아파트를 또 들어가게 되면 네. 그 지역 또 주민분들도 또 네. 반발을 하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또 이제 뭐 검토해야 되고 네. 불확실성을 좀 키우는 요인이 될 수가 있겠죠. 아, 그게 쉽지가 않겠네요. 밀어붙이기에도 사실 어떻게 보면 그 불안, 그 음마 아파트 주민분들의 어떤 논리도 맞는 부분이 일정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네. 좀 불안한 감을 어쨌든 그런 감소시키면서 좀 확정을 지어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네요. 그러면은 이것만 해결되면 되는 건가요? GTX C 노선이? 또 다른 아니요. 시대- 아, 예. 이것도 또 다른 게 있나요? 네. 창동역, 도봉산역 구간이 있습니다. 지하철 노선이 지하화냐 지상화냐 요거에 대해서 좀 아, 쟁점이 있습니다. 원래는 지상인 건가요? C노선이 네. 원래는 전 구간이 지하화로 이제 계획이 돼 있었어요. 네. 이제 국토부에서 다시 제안을 한 거예요. 이쪽 창동 도봉 구간은 좀 지상화를 하는 게 어떻겠냐 제안을 했고 네. 국토부도 뭐 좀 그래 나쁘지 않네요. 예. 약간 이런. 이렇게 진행을 한 겁니다. 네. 근데 이제 이게 알려지고 나니까 도봉구랑 네. 지역 주민들이 지난 2월이죠. 네. 이제 감사원에 좀 감사 청구를 했어요. 아, 왜 이렇게 바뀌게 됐냐? 네. 네. 그래서 지금 감사원이 감사를 진행 중이고 네. 조만간 발표될 것 같아요. 국토부에서 그 민자 적경서 조사를 네. 이제 검토를 중이고, 그래서 이 결과는 내년 초에 나올 예정입니다. 아, 네. 예. 맞아요. 네. 감사 결과나 적경서 검토가 네. 큰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아, 사실. 네. 예, 국토부가 그냥 정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네. 사실 최종 결정은 음, 국토부가 하는 거다. 그리고 또 도봉구에서는 요 이렇게 진행하면 네. 이제 서울시랑 같이 이제 소송을 준비하겠다. 변수가 많은 상황입니다. 네. 아, 만약에 소송이 진행되고 뭐 이렇게 하면은 그 완공 시기가 진짜 많이 늘어질 수도 있겠네요. 아 불안합니다. 네. 수도권분들을 이제 네. 교통지역에서 빼준다는 그런 전제에서 시작됐는데, 네. 오히려 더 네. 기대감만 갖게 하고. 네. 아, 정말 이렇게 많은 이슈가 있는데 아, 이게 어떻게 좀 진행되고 있는지를 좀 지켜봐야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네, GTX 굉장히 복잡하네요. 뭐 2030년, 2028년 뭐 이 숫자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저도 헷갈리긴 한데 이게 좀 앞으로 좀 잘 정리돼가지고 사실 경기도민 입장에서는 좀 잘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많이 들긴 합니다. 네. 네. 네, 지금까지 저희는 GTX 노선에 관련돼서 저희가 한번 다뤄봤고요. 다음번에는 좀 더 유익한 내용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돈줄의 길목을 지키다 머니맨 송준영 기자. 임대뱅 기래성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돈줄의 길목을 지켜드립니다. 머니방위대의 다른 영상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꾹 눌러주세요.